2027년 버전 목표 주가. 자, 베어 케이스부터 보시죠. 2023년 올해에 180만 대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 235만 대, 한 30% 정도 성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2025년에 290만 대, 요거는 이제 모델 2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26년에 350만 대, 2027년에는 17% 성장해서 410만 대 나올 거다. 요게 베어 케이스입니다. 약세 케이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멀 케이스로 2026년에 540만 대를 설정했는데 2027년에 410만 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도 지금 17%가 넘는데 15% 정도까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냐? 2027년에 아까 410만 대의 영업이익률 15% 정도로 했을 때 EPS가 $10 50센트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 5년간의 EPS 성장률 15% 정도 잡았을 때 PEG 1.5로 하면은 PER은 22.5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27년에 적정 주가로 $238를 잡았고요. 할인율은 17.5%인데 무위험이자율 3.5%에 S&P 500 평균에서 무위험이자율 뺀 거에 테슬라의 베타인 2를 곱하고 배당은 없으니까 이거를 더했을 때 17.5%의 할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7년 주가 $238에서 17.5%씩 할인을 해왔을 때 4년간 할인이죠. 4년간 역복리 할인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베어 케이스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125, 현재 주가 $123와 거의 페어다. 그러니까 약세 케이스로 하면은 요거밖에 차량을 못 팔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진다 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PER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죠. PER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현재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가 거의 쌤이다, 같다 라고 하는 게 베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들으실 분만 들으면 돼요. 저는 요거가 일어날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굳이 베어 케이스를 넣습니다. 베어 케이스를 넣었을 때는 지금 안전마진 없습니다. 요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보수적인 걸 원한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케이스입니다. 애널리스트 케이스. 애널리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요 애들이 예측한 테슬라의 향후 판매 대수예요. 이 경우 2026년에 320만 대가 조금 안 될 거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는 2027년에 한 350만 대 정도 판매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 EPS는 $10 90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PER도 뭐 현행 그 S&P 500 기업보다 조금 높은 20 정도로 잡을게요. 이 경우 2027년의 목표 주가는 예상 주가는 $218가 됩니다. 근데 대신 이 경우에는 할인율이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애널리스트들 여러 명의 할인율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2% 중반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베타를 1.3 정도로 잡아서 12.6%의 할인율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목표 주가는 $136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 가격은 미래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싸다. 물론 시장이 지금같이 비관적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비관적인 예측만 해요. 하지만 막상 분위기가 바뀌면은 예전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했냐 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게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미래예요. 결국 저는 현재 가격이 이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했어요. 요게 딱 이제 그 트위터 그 이슈랑 맞물려서 한 건데, 이 패닉셀과 강제 청산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영역을 밑으로 뚫고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적정한 미래 가치의 현재 환산 가격 대비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펀더멘털 영역을 뚫고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고려조차 하지 않고 계산을 했을 때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들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나온다면 당연히 미래 성장 가능성은 앞에 제가 한 것보다도 더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애플이 아이폰으로 성장이 끝나갈 때 지금 뭐 애플카나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강현실이나?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2026년 7년이 되면은 전기차 성장률은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새로운 성장 곡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냥 전기차로만 보더라도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북미에서 신차 기준 전기차의 점유율이 6%밖에 안 돼요. 6%. 그리고 중국은 작년에 20%가 됐는데 그거는 중국이 작년에 보조금이 끝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서 20%가 넘은 거고 올해는 보조금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역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10%입니다. 신차 기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파이보다 앞으로 먹을 파이가 10배 더 크다는 거예요. 10배. 지금 파이보다 앞으로의 파이가 10배 더 크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서도 도입부에 아직도 초기 부분이다. 도입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차로서도 아직까지도 초기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순수한 전기차로 수익 내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다 적자 내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는 중이에요.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전부 내연기관차로 이익 땜빵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치킨 게임을 한다면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 대항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도 딜레마예요. 전기차를 팔자니 마진이 줄고 안 팔자니 미래가 없고. 왜냐면 2030년, 35년 되면 내연기관차 다 금지될 건데 싫어도 팔아야 되잖아. 근데 팔자니 지금 당장 마진이 줄어. 그러니까 완전 딜레마예요. 팔자니 마진이 없고 안 팔자니 미래가 없고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압도적인 다른 회사의 2배, 3배의 마진을 내면서 지금 전기차를 팔고 있고 그것조차도 지금보다 앞으로 먹을 시장이 10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 내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이 현재 단계에서는 없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2020년대 후반이 되면은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나 테슬라 에너지나 뭔가 새로운 성장 곡선이 될 그런 가능성이 큰 기술도 가지고 있다. 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리스크만 다 선반영을 하고 이런 기대감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만 반영되고 기대감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약세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세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주식이 지금처럼 저평가되는 시기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 끝이 나고 봄이 오듯이 시장과 주식에도 언젠가는 비정상적인 저평가가 끝나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투자자는 그 기업 가치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남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헐값에 비관주의자가 돼서 지금 같은 약세장에 울며 불며 이 기업 망했어 하면서 헐값에 팔 때 그거를 그냥 거의 뭐 공짜로 거저 가져가는 가격이죠. 그걸로 모아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